안녕하세요. 딜러마을입니다. 최근 환율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환율이 앞으로 1300원대 갈 수 있는 희망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갭다운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갭이란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저도 갭을 잘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차트, 보고 있는 차트는 갭, 그 다음에 갭, 그 다음에 이평선 많이 보고 있습니다. 60일, 120일, 200일 이평선 이렇게 많이 보고 있고, 그 다음에 MACD, RSI 등등 그렇게 제가 지표들을 보고 환율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같이 하나하나 알아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갭은 캔들과 캔들 사이의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갭 상승, 요 종가에서 그 다음날 시가, 이렇게 갭이 그 충치가 난 것처럼 꿈이 뿡 뚫리는 걸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밑에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뚝 떨어지는 갭, 공간이 생긴 걸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시세는 전날 가격과 비슷하게 이제 발생을 하는데요. 매수와 매도 균형이 깨질 때, 또 원달러 같은 경우에는 역외시장 반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럴 경우 갭다운, 갭업 상승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전날 종가보다 높게 시작되면 갭 상승, 오늘 뭐 갭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전날 종가보다 낮게 시작하면 갭 하락, 오늘 갭 하락 출발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갭의 중요한 특성은 갭은 반드시 메꾸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특징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전망을 많이 하는데요. 갭의 종류 보겠습니다. 갭의 종류는 보통 갭, 박스권 행보 중에서 자주 나타나면 대부분 갭을 메꾸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돌파 갭, 어떤 특정 저항선이나 지지선을 돌파할 때 생기는 갭으로 보통 갭과 달리 빨리 메꿔지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갭은 한 며칠 내에 메꿔지거든요. 근데 돌파 갭은 뭐 한 달이나 두 달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계속 갭, 주가가 급상승하면서 조정 기다리던 투자자들이 신규 매수로 계속 갭이 발생합니다. 계속 신규 매수 갭이 발생하는 경우. 그 다음에 소모 갭, 추세 반전이 이루어지기 전에 나타나면 주가의 단기 변동을 예고를 합니다. 단기 변동. 소모 갭은 바로 하기는 힘들고 주가 정점을 지나 갭을 채워지면 비로소 판단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갭인데요. 따라서 추세 전환할 때 이 소모 갭이 많이 발생하고, 돌파 갭은 이제 저항선이나 지지 뚫을 때, 계속 갭은 그 급등 추세가 계속 갈 때, 이런 식으로 갭의 종류가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기술적 분석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캔들 차트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요. 기본 논리는 간단합니다. 시가, 고가, 저가, 종가 있어가지고 빨갛게 나타나죠. 우리 빨간색인데 적색 양봉이 나타난다, 긴 양봉이 나타나, 이래 이야기하면은 여기 시가고 고가가 시가보다 높을 경우 이야기를 합니다. 종가가.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고점, 저점 이렇게 있고요. 반대로 종가가 시가가 높고 종가가 시가보다 낮은 경우, 이때 음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요 개념은 반드시 가지고 계시면은 앞으로 환율 분석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보통 갭, 코먼 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일단 이거는 번역을 안 하고 영어로 일단 한번 해봤는데요. 코먼, 보통 갭. 보통 갭은 반드시 게링 필드, 메꿔진다는 이야기거든요. 메꿔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적어도 그렇게 많이 이제 안 갑니다. 바로 며칠 지나지 않아서 메꿔진다. 그래서 메꿔진다는 이야기는 갭을 메꾼다, 크로징 갭,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코먼 갭이라고 불리는데요. 요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갭은 크로징 혹은 필링 갭, 메꿔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로 이제 레인지 거래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거래가 이제 레인지 거래를 할 경우, 혹은 이제 컨제스천 에어리아, 밀집 지역 계속 이제 행보할 경우, 그런 경우 이런 갭이 자주 발생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차트를 하나 지우고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차트가
마이크로소프트 옛날 차트인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가다가 뭐 행보하다가 갭이 발생했잖아요. 발생하고 또 올라가다가 또 갭이 발생하고, 갭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렇게 메꿔지는 이런 갭을 갖다가 커먼 갭이라고 합니다. 커먼 갭이 하는데, 여기서 제가 그러면 우리 원달러 차트에서도 뭐 그 쉽게 잘 나타납니다. 커먼 갭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어디서 나타나냐 한번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커먼 갭이 여기서 나타났잖아요. 요 하락갭이 나타났잖아요. 나타났는데 얼마 가지 않아 가지고 한 일주일도 안 돼서 이렇게 채워지는 경우 있잖아요. 요런 갭을 커먼 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커먼 갭.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갭은 반드시 채워지죠. 여기서 하락갭이 발생했잖아요. 하락갭이 발생하면서 한 12월 17일 날 발생했는데 뭐 한 1월 28일 날 정도 돼 가지고 이렇게 또 갭이 메꾸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갭은 반드시 메꾸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도 갭이 벌어졌는데 10월 한 15일 날 벌어졌는데 뭐 11월 달 가서 다시 메꾸어진다, 이런 식으로 보통 갭은 메꾸어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차트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보통 갭은 메꾸어진다. 여기도 그렇잖아요, 그죠? 여기도 이건 코스피인데, 코스피 보면은 요 갭이 발생했잖아요.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메꾸어졌습니다. 메꾸어졌다가 다시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실 갭은 돌파갭입니다. 이 갭이 상당히 재밌는 갭인데요. 돌파갭, 돌파를 한다. 브레이크웨이 갭, 일적 레인지와 밀지 지역을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지지선 있죠. 벗어나게 뚝 떨어지는 경우 하락갭이죠. 발생합니다. 수렴 혹은 밀집 지역은 몇 주 동안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뚫고 갑자기 매도세가 강해집니다. 뚫고 갭을 발생하면서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런 추세가 장기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폭발적인 매수와 매도로 인해 거래량이 증가하고 반대 포지션을 잡고 있는 투자자들은 손절 또는 매수를 해야 됩니다. 반대 매매를 하든지, 올라갈 경우에는 손절 매수를 해야 되는지, 내려갈 경우 손절 매도를 해야 됩니다. 갭이 발생하면은 상당한 이제 변화가, 이런 갭이 발생하면 상당한 추세 전환이 예고가 됩니다. 거래량이 증가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 거래량이 많이 증가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면은 새로운 방향이 계속 기회되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승 돌파의 경우는 새로운 지지선이 되고, 돌파 시점을 지나면은 그 부분에 밑에 부분이 지지선이 되고, 하락 돌파형 요 밑 위에가 저항선이 됩니다. 옆에 있던 차트는, 요 차트는 2개월 동안 40일 안으로 떨어지지 않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면서 하락갭 하고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돌파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돌파갭. 자, 우리 돌파갭 많이 지금 최근에 외환시장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나타납니다. 보시면은 돌파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이 불안하니까 이렇게 있다가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지금 계속 행보를 했잖아요. 행보를 하다가 돌파갭을 하고 난 다음에 계속 지금 여기 이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돌파갭 이 부분이 이제 지지선이 되는 거죠. 1180원, 75분, 80원 대가 지지선이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율을 보시면 이 돌파갭은 아직까지 1월 28일 날 75원대에서 발생했는데 60일 이평선 타고 발생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안 깨졌어요. 자, 원달러 이 추세가, 이 하락갭이 계속 된다면은 앞으로 1175원까지 제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60일 이평선을 근거로 해서 이때 발생한 돌파갭 메꿔지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이것이 이제 메꿔질 것으로 보입니다. 1월달 25일 날 했는데 지금 3월 25일까지 한 2개월 동안 메꿔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보통 뭐 3개월 안에 한 번씩 메꿔지는데 이 돌파갭이 제가 볼 때는 4월달 한 중순 이후로는 메꿔지지 않을까. 그러면 그때쯤은 원달러가 하락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해봅니다.
돌파갭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면은 자, 돌파갭 거래 갭을 확인한 좋은 방법은 고전적인 차트 이런 어떤 시그널이 나오다가 이게 삼각형 트라이앵글이죠. 이렇게 수렴을 합니다. 수렴하고 있다가 이제 밑으로 튈지 아래로 튈지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때는 위로 튀었습니다. 위로 상승 돌파갭이 발생했잖아요. 이럴 때는 이 추세가 강하게 간다고 생각하시고 거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돌파갭에서 저희들이 이제 알아봤고요. 그 주식에서 한번 볼까요? 제가 지금 셀트리온인데 셀트리온 보시면은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돌파갭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돌파갭을 잘 여기서 돌파갭이 잘 안 나타나네 그죠? 그러면은 돌파갭 여 소멸갭이 많이 돌파갭이 많이 안 나타났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돌파갭 요거 나중에 소멸갭을 설명할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볼까요? 자, 그 다음 계속갭입니다. 계속갭은 넌웨이 갭, 계속 달린다는 이야기거든요. 주식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인해서 발생하는데요. 자기가 이제 살려고 기다렸는데 이 가격이 안 오고 갑자기 튀는 거예요. 그럼 계속 따라간다는 이야기죠. 계속. 그리고 자기가 환율이 하락하면 살 거라고 기다렸는데 환율이 올라가면은 팔 거라 생각했는데 반등을 안 해. 그러면 밑으로 이제 하락을 갭이 발생해서 크게 그러면 따라가면서 계속 파는 거예요. 갑자기 이런 상태는 이제 공황 상태가 이제 발생할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 추세가 계속 오래 간다. 런웨이 갭. 주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래 제한이 많잖아요. 선물 시장도 그렇고 할 때 2008년도 달러가 급등할 때 1,100원대에서 1,600원까지 급등하는 시점에서는 이런 선물회사에 선물 거래할 경우에는 거래 제한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럴 때 뭐 급등갭, 뭐 급락갭 이런 식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참 가격과 시장이 반대로 가는 거래 제한이 걸릴 경우 진짜 끔찍합니다.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2008년도 외환 거래를 하는데 외환 선물을 거래할 때 대학생 하나가 800만 원으로 시작해 가지고 그때는 증거금이 규정이 그렇게 엄하지 않았습니다. 10억까지 벌었습니다. 10억까지 일주일 상간에 10억까지 벌다가 그 다음에 막판에 1,600원대 풀베팅 신용을 풀베팅 해가지고 30억 날렸습니다. 그래서 이 손실은 제가 볼 때는 그 선물 회사가 안 한 걸 부담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가격 제한이 걸리면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많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조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소멸갭이라고 있습니다. 소멸갭. 이거 just 갭. 필요하다 이 말이죠. 필요한 갭. 자, 소멸갭인지 런웨이 계속 달리는 계속갭인지 구별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요 구별을 잘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환율이 딱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 주가가 올라오다가 중간 탁 튀었어요. 야, 이거 진짜 런웨이로 가겠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서 이만큼 튀면서 굉장히 이 자체가 힘이 에너지가 소진돼 가지고 이거 전 갭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소진들 굉장히 헷갈리는 거거든요. 이때 거래량이 많이 나타납니다. 예. 지속 돌파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희비가 굉장히 많이 엇갈리죠. 여기서 계속 런웨이 계속 갭이 발생 안 하고 소멸 갭이 발생하면은 크게 손실을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추세를 역전시키기 때문에 소멸 갭이 쉽게 채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상승 갭이 발생한 그 이후에 바로 많이 나타난다. 소멸 갭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번 요 갭을 한번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통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셀트리온 보겠습니다. 보면은 여 나타났잖아요. 셀트리온이 요 막 굉장히 치고 올라갔죠. 올라갈 때 갭이 딱 발생했어요. 꽤 치고 올라갈 때 올라가다가 최고가에서 두드리 맞았어. 사람들은 계속 갈 것이다. 런웨이 갭으로 착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때 이거저스턴 갭이 소멸 갭이 발생한 거였어요. 그래서 쭉 빠졌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갭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이런 갭이 발생하시면은 상당히 힘들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 원달러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보면은 차트를 한번 통해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차트 가지고 이제 제가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일단 이 갭이 돌파 갭이 아직까지 메꿔지지 않았다. 그리고 자, 하락 갭이 이제 갭이 계속 런웨이 갭이 이제 발생하면서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이 갭이 어디서 멈출지 모릅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앞으로 이제 환율이 1,300원 다시 이 고점까지 갈 수 있냐 없냐 하는 부분은 요 갭도 메꿔져야 됩니다. 그죠? 요 갭이 언제 메꿔지느냐. 지금 두 갭이 있습니다. 이 갭을 갔다가 치고 올라갔다가 다시 이래 갔다가 다시 이 밑으로 빠지면서 이 갭을 메꾸느냐 아니면은 이게 메꾸고 올라가느냐 이런 흐름이 있는데 지금 60일 이평선 요 부근은 뭐 지지될 것이라고 믿는다면은 제가 볼 때는 이 갭을 메꾸고 난 다음에 다시 밑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따라서 일단 뭐 1,300원대는 모르겠고 제가 볼 때는 1,200 요 갭을 메꾸려면 한 1,250원까지는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 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하락 갭을 통해 가지고 지금 시장을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일단 지금 시장 변동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좀 침착하게 시장을 갖다 기술적으로 그 펀더멘탈 뭐 이슈 뉴스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도 한번 냉정하게 분석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딜러 마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